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일봉 추세지표인 파라볼릭자가 하락 전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결국 FDA 리서브미션 기대감이냐 확인냐에서 기대감보다는 확인해야 되는 어떤 시장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51,600원으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모습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때 이제 캔들 아래로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만 29일 동안에는 이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갭다운 하면서 이 캔들 위에 찍히면서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휩소가 될지 여부는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만, 이전에 이제 1월 달에 고가인 한 56,000원대 정도가 단기로 올라가 버려야 이게 휩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휩소를 만드는지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52,000원, 밑단에서는 46,500원, 이 좁은 박스 구간을 1월 초에 벗어났고 또 지난주에 월요일날에 벗어났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추세도 조금 살짝 바뀌었고 20일 이평선 가격 자체가 5470원,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20일 이평의 지지를 받는 흐름을 좀 보였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지난주부터 해서 5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세고 기간 매도, 개인들은 계속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 창구인 키움이라든지 미래세 이쪽에서 일단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매도 측에서는 결국은 이제 공매 쪽인 한국투자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죠. 오전장에는 이제 메리츠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외국계 쪽에서는 뭐 UBS, 삼성, 그래서 공매도와 단타의 어떤 창구의 어떤 변화는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리서브션 관련되는 기대감, 그 추가로 리라푸라티닙의 NDA 신청까지 있는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올 지금쯤이면 그래도 한 55,000원, 6,000원, 6만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요 위치에서 리서브미션 이벤트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52,000원 위에서 기준봉인 거래량을 실어서 양봉을 만들어 놓고 1월 뭐 다음 주까지 있는 일정들의 기대감을 그래도 반영하는지 아니면 확인하고 움직이겠는지 이 두 가지 어떤 흐름에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이제 갭다운 음봉이 나오면서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은 깨지 않고 여기가 이제 21일평 가격이고 아침에 시가 부근까지는 일단 이제 종가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만 양봉은 만들지를 못하면서 거래량도 100만주 언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봐 드리면 계속 1월달 기사는 결국 FDA 신약 도전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도전에 살을 걸 예정이다. 그래서 전 삼성바이오로스 대표인 김태한 사장을 바이오 부문 총괄회장으로도 뭐 영입을 하고 결국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황서제약이 그 데이터의 그 동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배치를 했을 때 꾸준한 어떤 배치 기간까지 데이터가 일괄되게 나온지 여부가 기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넣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항서제약에서 이제 기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1월 달로 계획된 대로
계획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HLB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넣었다는 이벤트의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리라푸라티닙의 그 아스코 GI에서 구두 발표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도 FDA, NDA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사실 밀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 최소한 52,000원 윗단에서 움직이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살짝 그 경계선상에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FDA 승인 관련되는 도전하는 그 내용이고 뭐 특별하게 새로 나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들도 HLB가 한 600억 들어서 2020년 이후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나름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뭐 교모세포종이나 여러 파이프라인의 임상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뭔가 홀드가 되면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뮤노믹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삼중 음성 유방암 항암 백신 후보물질 ITI 5000이 일상 IND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23년도에 뭐 356억 테라피틱스가 220억 넣어가지고 R&D를 좀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뮤노믹의 파이프라인은 피부암 관련되는 여기 일상이고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일상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이상 여기는 백신으로 된 부분과 세포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기대감이 가장 좀 컸죠. 그 이상에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제 기대감이 있다가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가 HLB 입장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다시 이 항암 백신 관련되는 ITI 5000 관련되는 이야기 IND 소식이죠. 이 항암 백신은 사실 이제 프로벤지라는 항암 백신이 있었습니다만 전리스마에서 그래서 크게 뭐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2015년 이후에 암젠의 임리적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파트너로도 기대감이 있으면서 국내에는 뭐 신라젠의 백사백이 대표적인 그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이뮤노믹의 이 파이프라인의 R&D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속화되고 앞에 어떤 이제 교모세포종 파이프라인도 그 뒤에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서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이죠. 1.32% 중국에서 빠졌고 홍콩 시장에서도 0.52 약보합세 흐름을 보이면서 큰 흐름은 여전히 1월 초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1월 초의 분위기로 주가가 조금 60위안 흐름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거래량이 100만 주 언더로 내려가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두 자릿수 비중이 갔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6만 주대로 내려가면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고 결국 이제 공매도 쪽이 수급이 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공매도 비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주가에 하락하는 어떤 수급으로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799만 주에서 726만 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 20만 주 정도 1월 15일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20만 주 이상 다시 또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오늘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1월 19일인데 다시 또 늘었죠. 그래서 공매도의 압박의 전초인 대차거래가 여전히 강한 수급에서 제한적인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 52,000원 위로 올려주는
양봉의 출현 여부, 그리고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최소한 주가가 못 올라가면 플랫형 흐름에서는 옆으로 가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어떤 마지노선이 사실 52,000원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회복하는 양봉을 이번 주에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중에는 프로그램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겨울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이 이어지는 영상에 살펴봐 드립니다.